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도 회의 테이블에서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중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낍니다. 그 시선 하나, 말투 하나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에는 서툽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아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혹은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나를 낮추는 일에, 내 목소리를 삼키는 일에,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존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맞추는데 익숙해진 세상에서 내 존엄을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엔 갑과 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였지만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요구하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을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의견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요구가 큰 거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어겨도 괜찮아 나도 할 일 있었어 라며 먼저 양보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어른들 말씀이니까 하며 웃어넘깁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배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조금 더 요구해도 받아주겠구나. 그렇게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투 하나, 농담 하나. 그러다 어느새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자신을 낮추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배려하는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런 모습이 성숙한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착하다는 것과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압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 자신도 똑같이 존중합니다. 반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착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보할지 아니면 내 의견을 말할지.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언제나 양보만 할 뿐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은 계속 요구하고 한쪽은 계속 들어줍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쪽은 지쳐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상대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까?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가? 백범 김구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꿈꾼 것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문화입니다.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는 예술이나 학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인격을 중시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문화였습니다. 그분은 권력이나 성공보다 사람의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답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책, 더 넓은 집,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고객이 무례하게 굴어도 웃습니다. 매출을 위해서 가족에게조차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팝니다. 존엄을 거래합니다. 이 정도 참으면 저것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김구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모두 인격을 가진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인격을 가진 사람,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지켜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자체가 존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사상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SNS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빨리, 더 화려하게. 하지만 그 경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경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김구 선생이 말한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상사가 일을 더 시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오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밤을 새웁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고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친구가 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며 넘어갑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러면 섭섭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까? 가족이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마지못해 대답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경계를 정합니까?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존엄을 만듭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참게 됩니다. 두 번째 참으면 세 번째는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습관이 되면 어느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위험한 이유는 그 이 정도의 기준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야근 한두 번이었던 것이 어느새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농담이었던 것이 어느새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되어도 참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그 선. 이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 나는 내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불쾌한 언급을 듣고 웃어넘기지 않는다. 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소비하게 두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이 누구든 무례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대화를 중단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런 기준 없이 살아왔다면 갑자기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과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우리 말을 부드럽게 포장합니다. 돌려 말하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좀 예민한가 싶긴 한데 괜찮으시면 죄송한데, 이런 표현들은 언뜻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미안해하고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예민한 건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정중하되 분명한 태도. 이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엔 반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존엄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존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타인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지 않겠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존엄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걸러진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높은 문화는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엄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엄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을.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